외세의 유입과 도성민의 인식.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개항 이후 외세의 한성 내 활동과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한성 주민들의 외세 인식과 그 차이를 도출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미국 공사관 앞에서 기념 촬영한 것인데요. 복장으로 보아서 미국 공사 푸트와 그 가족, 조선인 직원 등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조선과 최초로 조약을 체결한 서양 국가입니다. 처음으로 조선에 부임한 미국 공사 푸트는 덕수궁역 정동의 한옥을 개조해서 공사관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의 조선왕은 미국을 끌어들여서 청과 일본을 견제하려 했기 때문에 미국 공사에 매우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조선 왕비 또한 미국 공사의 부인을 초대하여 친선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개항과 변화에 관해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이 최초로 조약을 체결한 서구의 국가는 어디일까요? 조선이 최초로 조약을 체결했던 국가는 미국입니다. 당시 서울 주민의 외세 인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을까요? 당시 서울 주민들은 외세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청나라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개항 후 서울에는 침략적 야욕을 가진 외세가 몰려들어 자국 공관을 세우고 자국 국기를 휘날리면서 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서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상주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금단의 영역이었던 서울에 가장 먼저 상주한 외세는 조선과 국제법에 의해서 조약을 체결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공사관은 처음에는 서대문 밖에 자리했습니다만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 도성민들이 공사관을 공격해서 불에 태워버림으로써 나중에는 남산 아래로 옮겨갔습니다. 중국 공관은 명례방 현 명동에 자리했고 그 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서양 각국의 외교 공관은 정동 일대에 자리를 했습니다. 각국의 외교 공관은 자국의 국민들, 민간인을 불러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공관 주변에는 각 나라의 상인과 유통업자, 선교, 교육, 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주변 일대에 도로를 정비하고 상하수도와 전등을 가설하고 서울의 근대적 도시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에 들어온 각국의 외교 공관은 당시에 남촌에 주로 위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이쪽 아래 지도는 당시에 서울의 영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오늘날 한강 이부 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오늘날로 치면 한강 이북계 서울 권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시 서울은요, 도성 보호를 위해서 쌓은 18km에 달하는 성곽이 있습니다. 이 성곽이 바로 이렇게 산을 이어서 남산, 인왕산, 북악산, 낙산을 이어서 쌓은 성곽인데 이 성곽을 기준으로 성 안과 성 밖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성 안에, 도성 안에 확대하여 세부적으로 그린 지도가 바로 위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종로를 다시 도성 안은 종로를 경계로 해서 북쪽의 북촌과 남쪽의 남촌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공간으로 대대로 예로부터
권문 세도가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었고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반면에 남촌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아웃사이더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들어온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은 지도 도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남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공사관은 이 남산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산 산자락에 높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러시아 공사관은 덕수궁역 정동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공사관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공사관도 바로 이쪽 정동에 집중적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은 중국 공사관인데 오늘날의 명동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개항 이후 서울에 들어온 세계 각국의 외교 공간은 남촌에 위치했고 그들이 남촌으로부터 근대의 물결은 서울의 자본주의를 촉진하면서 도시의 공간 구조를 남촌 중심으로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 부민들의 외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개항 초기에 한성 부민들의 외세 인식은 일단 소문과 유언비어 형태로 나타났어요. 서양인은 벽안의 백면귀라고 불렀는데 파란 눈에 하얀 얼굴을 가진 귀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조선 여인의 피를 빨아먹는다든가 또는 서양인들이 어린아이를 잡아간다는 그런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본 인식은 개항을 강요한 침략자이자 야만적인 나라로 인식이 되었고 이후에 신사척사운동, 이모군란, 갑신정변들을 거치면서 일본은 침략자라는 인식이 더욱 고착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은 타도 대상이 되어서 구타 살인으로 이어졌고 척외, 일본 반대, 반일, 척외, 일본 배척, 반일, 일본 반대라는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청나라는 이모군란 때 3,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조선의 내치와 외교에 강력한 그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한성 부민들의 청에 대한 인식은 중화 제국으로서 대국으로 인식을 했으며 그 대응 또한 청상의 상권 장악과 경제적 수탈에 대한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은 표출했으나 그 저항은 강도, 절도, 방화, 시위와 같은 이러한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낯선 서구 세력에 대한 한성 부민들의 인식과 대응을 보면 서구 세력은 에 대한 한성 부민의 인식은 초기 탐색 단계에서는 황당한 소문이 나돌았지만 점차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서구인들이 의료, 교육 등의 봉사를 내세우고 침략성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는 종교와 사회문화적 침투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었기 때문입니다. 네. 당시에 서양인들이 서울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면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선교사업, 교육, 의료 분야에서 활동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조선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선교를 허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국왕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는 성당과 교회 등의 건물이 들어서고 선교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1890년경에는 천주교의 상징인 명동성당이 궁궐을 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산곡의 등성이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2년에는 서울 성밖에 그 약현성당도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그 개신교 교회들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미국 북감리의 선교사 아펜젤러는 1885년에 중구 정동에 배제학당을 세우고 영어와 지리, 수학, 성경 등을 가르쳤습니다. 배제학당은 외국인이 세운 최초의 근대적 사학이었고 오늘날 배제 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크랜튼 부인 또한 1886년에 정동에 이화학당을 세우고 여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화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서 이듬해 왕비가 이화학당이라는 학교 이름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구 세력에 대한 한성부민의 인식과 대응을 보면 당시 서양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한국의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던 멜론드로프라는 사람은 민중은 퍽 호기심이 쏠리는 모양이다. 그러나 공손하게 길을 비켜선다. 이 나라에서 내가 유일한 서양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며 왕에게도 아련한 바 있고 어떤 관직을 가졌는지 다 안다. 민중은 거리에서 나에게 감사했고 최근에는 도처에서 환호성으로 맞이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공사의 주치의로 따라왔던 알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조선에서 받은 환영에 매우 기뻤다. 우리가 중국에서 사는 동안 중국인들은 외국인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 반대로 조선에서는 외국인들을 양반과 같이 존경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한 서구인들은 한결같이 조선인들이 자신들을 덕대하지 않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거쳐온 서구인들은 중국인과 한국인의 서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조선인들의 서양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개항 후 서울에는 외세가 속속 들어와 공관을 세우고 자국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외세의 활동은 정동과 명동, 진곡에 등 남촌 일대를 무대로 이루어졌고 남촌으로부터 불어온 서구식 근대의 물결은 서울의 근대적 도시화를 촉진하면서 공간 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부민의 외세인식과 대응은 외세의 조선 정책과 태도 그리고 외국인의 활동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항 후 한성부민의 반외세 운동은 일본인에게 집중되었고 한성부민의 저항 운동에 척외라는 고가 전면에 등장하여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작용했습니다.